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도 좀 투자에도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요즘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교수님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 좋아요? 사요? 이런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러면 테슬라 지금 좋은 거예요? 삼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의 어떤 돌발적인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객석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분들의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공중파이고 지상파이고 이런 데에서는 사세요 마세요는 그 방송국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을 합니다. 주로 평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평을 할 때요,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기껏해야 방송이 1시간이 좀 안 되고 광고 빼고 오프닝 빼고 클로징 빼고 뭐 사회자 멘트 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여 분밖에 안 됩니다. 100분 토론도 실제 토론 내용은 한 60분 살짝 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0분 또는 60분에 토론자가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 4명, 또 5명, 또 2~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여 분이 끝이에요. 근데 10여 분에서 다시 여러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면 교수님 반도체 회사 지금 유망한 겁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제가 과연 답변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써봤자 5분 주면 사회자가 슬슬 사인 줍니다. 끊으세요 하면서요. 자, 오늘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 오늘 영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랑 TV 또는 라디오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 또는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설명드리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첫 번째 생기냐?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다 말씀드려서 so what?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했던 맥락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최근 사례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그 중국 경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대표적인 산업 부분이 뭡니까? 하길래 반도체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AI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은 건가요? 해서 중국의 부상은 정말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하면서 그 방송을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을 때라고 하면서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올라갈 길이 더 많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또 개인적인 댓글도 다시면서, 아니 지난주엔 삼전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좋다고 하면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저는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부상이 삼전에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그 중국의 부상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유리한 요소들 한 100가지 있고 불리한 요소도 100가지만큼 있습니다. 중국은 치고 올라오지만 그 중국을 막아주려고 하는 미국의 흐름은 우호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전의 주식이 중국의 그 경쟁 구조 속에서 평가받아서 결국 주가가 오르고 떨어집니까? 아니죠. 미국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삼전은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휴대폰 시장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퀄 테스트,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마침 토론장에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관점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그걸 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경제를 봐야 되는 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반드시 경제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2.3%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면 퍼센트는 얘기 안 하고 아직까지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요 하면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본질을 설명할 때 그 본질을 바라보는 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씩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는 뭐다? 바로 그 전문가는 자기 개인적인 견해, 감성을 가지고 경제를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보수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전문가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지향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경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경제를 진단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방송에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감내해야죠. 이런 논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논조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경제 지표를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할까요? 검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물가가 안 잡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물가 지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금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저 양반은 이 정도를 그래도 견딜만 하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 지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누군가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검증하고 다시 한번 저 사람의 말을 복기하는 그런 절차 없이 투자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요즘 제 스스로 직면하게 된 댓글이라든가 또 많은 개인적인 이메일 주신 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벼르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들 속에서 꼭 지표들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두 분에게는 제가 메일을 써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지표책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책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전 투자가 강해지는 이런 목적 아래 경제 지표를 추렸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요, 학술적인 목적 또는 학술적인 게 아니라 정책 입안자가 챙겨야 될 지표들, 이 수많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100여 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0여 개 물가 지표 다 알고 투자해야 되면 다른 지표들은 언제 공부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중에 유튜브라든가 라디오라든가 TV에서 자주 언급한 지표들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 지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지표들 중에서 최소한 알아야 될 경제 지표들, 즉 투자 목적으로 최소한 알아야 될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만 추려놓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치과 의사분이세요. 저도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바빠서 서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저랑 랜선 미팅을 많이 합니다. 랜선 미팅을 왜 하느냐? 본인은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한 6, 7시까지 또 야간 진료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럼 8시까지 이렇게 진료하고 나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간단하게 자기 취미생활 하고 그냥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끔 랜선으로만 서로 모여요. 그런데 랜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님들이 좀 뜸한 시간이라든가 예약이 캔슬됐던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20, 30분 비어 있잖아요. 그때 두꺼운 책을 읽기도 그렇고 그때 뭔가 나가서 뭘 하고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 제일
뭐랄까요? 손쉽게 접근하는 건 어차피 컴퓨터는 앞에 있으니까요. 모니터는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인터넷 들어가 보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저런 거 웹서핑도 하고 하는데 그때 많은 의사분들이 투자하는 제2의 취미 아닌 취미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예. 본인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옛날 공부했던 가닥들도 있고 하니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서 웬만한 아마추어 경제학자 이상 수준의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지식들을 무장해서 또 나름대로 또 이상하게 또 코딩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결부해가지고 뭐 지표를 내가 만들어 봤는데 야 정환이 너 한번 봐봐라 이런 친구도 솔직히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좀 연락이 뜸해졌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의사분들 중에서 굉장히 투자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본인들이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전문 용어를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셨겠죠. 저는 이 저자분을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치과 의사분도 똑같은 전철 과정을 경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전문직 종사자지만 근로소득의 한계를 체감하고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수급 분석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투자 프로세스를 정립했고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지금 여러 경제를 보는데 도움을 받았던 지표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장점, 여타 지표들 책과는 달리 엄청 쉽게 썼습니다. 예, 전문가가 전문 지표를 설명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 것 같으니까 설명이 축약되거나 설명 자체가 약간 위로 올라와서 난이도가 있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쉽게 말해서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지표책입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를 비롯해서 의사분들은 환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에 대해 설명하는 스킬들이 많이 배양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적 능력이 조금 이제 슬슬 떨어져 가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간간히 까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고 간결하고 이해 편하게 설명드리는 것들이 몸에 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경제 지표도 그런 설명력의 기반으로 가장 손쉽게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전문가의 말들을 저 사람은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니까 저런 지표 상황을 그냥 이 정도면 들어가야죠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바꿔보거나 한번 대응시켜 봐야 되잖아요. 내 관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천 개가 넘는 경제 지표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표부터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실 때는 있어요. 분명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군에 투자할 때는 관련 산업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먼저 알아야 될 지표들을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표 공부는 저도 재미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글로벌한 거시경제, 메커니즘, 국제 무역, 통상, 그 다음에 금융 환경에 대한 공부들 수업들 웬만한 수업들 정말 저는 경제 재밌게 수업 들었는데 야 지표는 통계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런 무협지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안 들어오고 또 지표들 자체도 또 특정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언급해 놓은 정의들을 기반으로 또 그거를 다시 리라이팅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재미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지만 전문가 수준으로 정말 쉽게 워딩을 만들어 놓은 의사가 집필한 이런 책들이 아마 지표 공부를 한다는 숙제를 하시기에는 조금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분도 경제 지표만 공부하기가 재미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면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그게 기억나서 그런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 중간중간에 박스글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책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글이 뭐냐면 이 지표를
특정 역사적 시점이나 실전 투자의 어떤 상황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정책의 흐름, 이때 제로금리,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 각각 그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앞에서 배웠던 지표가 그 상황에서는 그때 얘기했던 기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거구만, 이렇게 이해를 바로 어떻게 보면 대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버블인 튤립 버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지표들을 금융사 또는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또는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방송 출연하다 보면요, 예전에 대공황 시절에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상황과 비유해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공황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는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 또 커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포그래픽이 있다는 게 또 조금 입문자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사실 글로 쓰다 보면 맥락들, 메커니즘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경제는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가 움직이면 그것에 맞물려서 이후 다른 변수들과 상황들이 달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읽다 보면 그게 내가 머릿속으로 입체적이고 아니면 시각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진료하다가 좀 시간 나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아니면 주말에 짬짬이 경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미지가 이쪽에 보이시죠? 이런 것들처럼 앞에서 설명됐던 내용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지로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게 되게 간결하게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이 책을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은 진짜 실전 투자가 강해지는 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경제 지표와 달리 투자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표들을 비교 대조해주는 그런 챕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그냥 경제지표 공부 중요합니다, 이 얘기만 드리면 안 되니까요, 딱 하나 저도 공부를 하나 시켜드리면, 야, 이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게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PCE라는 또 물가지수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물가지수를 전문가들이 간간히 미국에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마다 어제 CPI 발표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PCE 발표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때 지난주에 CPI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PCE도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이걸 또 언급하지? 중원부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두 지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그 전문가의 멘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내 금쪽 같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CPI라는 건 간단합니다. 매장 물가지수입니다. 즉 소비자가 매장에 가서 지갑으로 이거 얼마죠? 하고 직접 구매해서 결제할 때 쓰는 그 물가 수준, 그게 CPI입니다. 그럼 교수님, 물가 수준 집계할 때 그것만 있으면 되지 PCE라는 건 왜 필요합니까?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 주민들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게끔 만드는 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될 때가 종종 있고, 그런 품목들이 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국제 정세상 석유 가격이 급등해서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분란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품목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 전반에 위해가 생길까 봐 국가가 보조금을 주거나 직접 자신이 그거를 먼저 구매해서 아니면 일부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사게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매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5,000원에 삽니다. 그러면 5,000원에 샀을 때 그때 그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안 했을 때는 CPI나 PCE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을 5,000원에 국민들이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을 주자라고 해서 그 물건이 5,000원이 돼버린 거라면, 근데 원래 그 물건은 15,000원인데 국가가 10,000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E를 쳐다보면
15,000원이 될 수 있겠죠. 즉 PCE는 그 물가, 그 나라의 물가를 감내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다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투영되어 있는 지표가 PCE고요. 그 다음에 CPI 같은 경우는 개인 매장에서 국민들이 구매할 때 지불하는 소비자 물가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같이 많은 국가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지원금을 많이 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지표에 뭔가 사뭇 다른 흐름과 기조가 확인될 여지가 있겠죠. 아니, 저 나라는 코로나19 상황도 없나? 왜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인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가가 지원을 엄청 해주는 국가구나. 이거를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기사를 찾아봐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 국가의 PCE 지수와 CPI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요, 마치 돈 버는 또 다른 행위잖아요. 우리 남의 돈 먹기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럼 남의 돈을 쉽게 먹을 방법 없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전부 목숨 걸고 사업하시고 있고 중소 중견기업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형태의 다들 목숨 걸고 일합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옆에서 보면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뒤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너무 늦지 않게 투자 공부를 한번 시작하실 때 이 실전 투자가 강해지는 최소한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돼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 이 책을 적극 추천했던 대표적인 이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지표 추천드리면 교수님, 그럼 지표 보고 지표대로 투자하면 됩니까? 금리 낮아지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맥락들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 낮췄지만 주가 안 오른 적도 많았고요. 뭐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 하시죠. 맞습니다. 지표대로 경제가 흘러가고 이론대로 경제가 흘러가면 경제학자들 또는 이론대로만 투자하면 떼돈 벌게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지표를 기반으로 한 투자 의미 없는 거네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정박을 알아야 변박을 할 수 있고 변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지표대로 되려면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흘러가네?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경제 공부가 제대로 되고 투자가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기초를 다지겠다는 분들에게 한번 강권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